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말 함께할 TBS PD와 기자입니다. 먼저 진격의 직진 PD 들이대 오인환 PD입니다. 네, 오인환입니다. 이어서 내가 이 구역의 올리비아 텃세다. 네, 최현지입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진격의 직진 PD 들이대 OPD하고 내가 올리비아 텃세다 최양지 기자와 지금부터 오늘의 말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주 강남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계기로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교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 인권이 아니라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진격의 직진 PD, OPD 첫 번째 말 뭡니까? 꽃송이 하나 못 바꿉니다. 어떤 주제죠? 네, 이 지난주 화요일에 강남 서희초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희영 교육감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었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남성이 한 명이 등장을 해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관련 내용이 다른 그 교사가 자기 자녀인데 같은 일을 당했다면서 주장했거든요. 먼저 유가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딸은 지금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 좀. 가해 학생의 한 부모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옷을 벗기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세우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달 동안 그런 걸 겪고 그거를 은폐시키고 그 다음에 아무도 도움을 안 주고 무조건 기간제라고 7시 20분까지 출근을 시키고 그 다음에 퇴근도 제일 늦게 하고. 네, 지금 숨진 여교사의 아버지 네. 또 두 번째 오빠입니다. 오빠의 목소리였군요. 네. 네, 저도 이거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네. 그러니까 서희초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네,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요. 이제 사립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다. 갑질을 좀 은폐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이제 기간제 교사였군요. 네. 네. 근데 이 사건은 왜 알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유가족의 주장대로라면요. 일기장에 여러 가지 갑질 사연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관련해서도 아직 이제 조사 중이지만 여러 루트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좀 시시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에는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간제 교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네. 다양한 직종에 있다면서요? 뭐 지금 현재까지 한 7만 명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요. 뭐 영어라든지 이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기간제 교사를 도입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방과 후 학습을 위해서 이제 강사들이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분들의 좀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주장이 좀 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굳이 갑질이나 피해 사례를 찾지 않아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다 한 번씩은 이런 피해를 당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를 통해서 좀 실상 한번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제 신분 노출 때문에 음성 변조가 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OPD가 직접 들이대서 인터뷰를 한 겁니까? 네,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문제 제기를 하면은 시끄럽기만 하고 딸르면 그만이나 진짜 관리자들이. 강사라든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기간 선생님이 진짜 잘하는 선생님들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자꾸 높이니까. 음성 변조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기간제 잘 안 들렸어요. 네, 예. 기간제 교사가 천천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도 너무 평이 좋았는데 이런 관련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목소리를 자꾸 내니까 이번에 그냥 계약 만료로 그냥 종료가 돼서 학교를 떠나야만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말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한 40대 그 방과 후 교사가 학생에게 이른바 이단 협착을 당한 사건이 있었었는데 학교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걸 사실 알았음에도 아예 그런 관련한 뭐 위원회라든지 그 토론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좀 밝혀졌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결국 뭐 교사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교사를 오히려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여러 번 이제 알아봤지만 한 초등학교는 어떤지 좀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지금 뭐 안전 사각지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와서 자기 분에 안 맞고 기분이 안 좋으면은 주변 애들을 때리고 뭐 물건을 막 집어 던져요. 근데 선생님이 걔를 이제 그러니까 교실이 너무 위험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이제 피해를 보니까 걔를 말리기 위해서 뭐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저도 맞고 옆반인
뭐 그 담임 선생님도 당연히 맞고 그래서 뭐 이제 끌고 나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세게 잡으면 우리도 아동학대로 신고 나간다면서 서로 저희가 걔를 수업에서 마음대로 뺄 수도 없고 그럼 학부모가 예서건 침해로 또 아동학대로 걸기 때문에 뭐 방법이라고는 학부모한테 전화해서 아이가 지금 흥분한 상태니까 뭐 지금 오셔서 아이를 진정시키고 집에 데리고 가시든지 뭐 이렇게 이것도 강제로는 못하고 한번 와서 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뭐 그럼 엄마가 못 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네. 골자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일부러 찾은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미 이런 일이 지난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이제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교실을 수업하다가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 아이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혼자 이제 여교사가 끌어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옆반에 있는 교사랑 같이 그 아이를 이제 제지하는 과정인데 두 분 다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런 푸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도 알아서 해라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양지 기자 친구분 중에 초등학교 여자 교사 선생님은 안 계세요? 계실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요, 제 주변에 꽤 있고요. 예.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아 현재요? 네. 오늘 현재. 그 친구한테 뭐 얘기 좀 들은 거 있어요 요새? 들은 거 많습니다. 뭐래요? 네. 본인은 그 학생 관리하는 게 워낙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임용 첫 해부터 저한테 했거든요. 올해가 몇 년 차인데요? 올해 꽤 됐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죠. 그럼 10년. 첫 해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친구분께. 첫 해부터 너무 어렵고 특히 학부모 상담이 너무 부담스럽고 갈수록 힘이 든다. 공통적인 견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학생 관리뿐만 아니고 학부모와 대면하는 일이 교사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걸 그때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다가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꼭 알려야 될 사건이네요. 억울해올 텐데 더 많을 겁니다. 교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갑질하는 부모들에게 징역 구형해야 합니다. 아무런 처벌도 안 하니 더하잖아요. 이렇게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내가 이 구역의 올리비아 터세다. 최양지 기자 두 번째 말 뭡니까? 열대화 시대가 온다입니다. 열대화. 제가 아까도 열대 온난화가 아니고 열대화가 이 표현이 쓰인다 그랬는데 지금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너무 덥죠. 그러니까요. 네, 밤에도 이제 열대야가 현장에 오늘 나타나고 아까 있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네. 냉방 버스에서 내리니까 정말 살이 익는 줄 알았어. 그렇죠. 온도차 굉장히 금세 심하고. 차가운 데 있다가 이 거리에 나서니까 막 살이 익는 것 같더라고 지금.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서울이 34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예보가 됐어요. 예. 그리고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 온난화 때문이란 거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구 온난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열대화의 시대가 왔다고 경고했습니다. 온난화가 아니다. 이제 온난화보다 열대화다. 더한 열대화가 이제 온다는 거죠. 열대 기후처럼 된다는 건데 전 세계가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벌써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거 영어로 연설했을 텐데 온난화하고 열대화는 영어를 단어가 뭐가 될까요? 온난화, 열대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네,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네. 밖에서 한번 찾아보겠지. 네. 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 기후가 또 올해 7월 중순까지 온도를 집계를 해봤는데요. 예. 1940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올해가. 그래서 이를 근거로 올해가요. 네, 올해가요. 올해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7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전 아니죠. 세계가 온난화가 아니고 열대화로 간다. 뭐 유엔 사무총장까지 이런 얘기할 정도니까. 자, 각 다른 나라 상황 어때요? 그래 대응은 또 잘들 하고 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가장 심한 지역 이제 미국 먼저 보면요. 예. 미국 기상청이 내린 폭염특보 보면 미국 전역에 27개 주에서 최소 1억 2천만 명이 그 폭염 경보와 주의보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요. 미국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그렇겠네요. 네. 1억 2천만이면 1억 2천만.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이 일어나서 이제 그리스에서는 산불이 우주에서 보일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는 산불이 예. 계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중국에서는 6월부터 계속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 베이징에서도 40도가 넘고 있고요. 여름철이 아닌데도 이런 이상 기온이 나타난 나라도 있어요. 인도인데요. 인도는 2월이면은 겨울이잖아요. 예. 겨울부터 이상 폭염이 발생해서 올해 122년 만에 가장 더운 2월이 됐다고 하고요. 4월에는 일부 지역이 44.6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4월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뭐 이런 온도에서 이제 야외 행사를 하다 보니까 뭐 1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네.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름철에 이렇게 더운 거는 어떻게 보면 여름에 더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넘길 수도 있지만 근데 해가 갈수록 정말 유엔 사무총장도 열대화라는 얘기를 꺼낼 정도로 네. 전 세계가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철에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올 여름엔 어떻게 그런 보고가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올여름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날이 더워지면은 특히 일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제 공사장이나 그렇죠. 물류센터, 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분들. 일하시는 분들, 택배, 뭐 마트 이런 경우인데 지난달이었어요. 6월 28일에 경기 안성시의 물류센터에서 이제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네. 열사병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고 6월 19일에도 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일을 하던 노동자가 더위에 쓰러져서 결국 숨졌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뉴스 네. 있었죠. 네, 이게 마트 주차장 가보면 아시죠? 그 환기 안 되고 후덥지근해서 숨 턱턱 막히는 네. 그런 날씨에서 배기가스부터 해가지고 뭐 사람의 열기가 답답하죠. 네, 그때도 그날도 이제 33도가 육박했다고 하는데 근데 주차장에 이럴 때면 좀 냉방 냉방이 시설이 안 있으면 되죠. 좋은데 네. 예? 대부분 주차장에 네. 마트에 주차 시설에 가면 냉방은 거의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할 백화점 수가 정도면. 없죠.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힘들면 이게 사람이 쓰러지냐. 저희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까지 택배 물류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정성용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땀 온도가 33도, 34도라는 거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근할 때 이제 휴게실에 있다가 실제로 이제 이 전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제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사우나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 비록 얼음물이 있지만 그 얼음물도 이제 1시간 만에 다 녹아버리고 그리고 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오히려 몸에 탈이 생길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실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자 뭔가 좀 조치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양지가 두 번째 얘기 잘 들었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직진 PD, OPD 세 번째 말 가겠습니다. 뭡니까? 신뢰받는 공영방송 있어야 합니다. 빠밤이 안 나오고 네. 무슨 뻐꾸기 귀여운- 소리 같은. 순발력 있게 지금. 빠밤이 식상하다고 김경래 PD가 바꿨대네. 뻐꾸기 난리라는데 빨리. 네, 날렸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통위원장 지명했습니다. 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이제 어쨌든 하마평에 계속 올랐었으니까 저희가 인터뷰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마침 이게 지명이 되다 보니까 전화를 했는데 뭐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만 남겼습니다. 다음번에 답변이 오면 꼭 제가 속으로 잘 됐다 뭐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인터뷰 하기 힘들었는데? 예? 아닙니다. 핑계 생겼다는 당연히 얘기 이야기해야죠. 아닙니까? 저는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예. 네. 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상 지명되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을 통해서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뭐 이제 출범 초기부터 한마평에 올랐었는데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 통해서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자회견에는 어떤 입장을 밝혔어요? 우선 뭐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예고하면서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을 이야기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진영 논리의 그 이해와 충돌을 빚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치열한 그 환경 변화 속에서 그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축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관련해서 언급한 건데 네. 기자 질의 응답은 없었어요? 우선 기자 질의 응답은 없었고요. 네. 앞서서 이제 뭐 영국 BBC나 일본 NHK가 좀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영방송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좀 의사를 밝혔고 넷플릭스 같은 거대 콘텐츠 유통기업도 좀 만들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넷플릭스 같은 네. 콘텐츠 유통기업을 만들겠다고요? 네, 그런 뜻을 밝히고서 곧바로 좀 브리핑을 나섰습니다. 그래요. 여야 정치권 반응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역시 국민의힘은 어쨌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자야 방송을 좀 정상화하고 온전히 좀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인사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이 위임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폭력적인 지배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이템까지만 하고 이제 코너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최양지 기자가 하나도 준비한 게 있는데 생방송이라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권 침해 사실 이제는 학생 기재부에 기재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두 분도 한 줄 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대 오인환 PD 하세요. 3, 2, 1. 줄 소송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그거 이상한데? 이상한데? 자, 최양지 기자 되주세요. 3, 2, 1. 찬성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했어요. 오늘의 말말말 오인환 PD 최양지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말. 9988님께서 최 선생님 교권 문제로 열받는데 시원한 노래 한 곡 부탁합니다.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꼭 부탁합니다. 시원하게. 오인환 PD 취재 화이팅입니다. 예. 최양지 기자는 화이팅 안 해요? 예. 해야죠? 그죠? 예. 자,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 중 두 분을 추첨했습니다. 5879님 0만 4개입니다. 0000 예, 두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